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엔비디아를 향해서 물 한 그릇씩 떠놓고 정말 간절하게 호실적을 빌어야 할까요?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지표 발표는 없는데 그런 매크로 지표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간밤 미증시는 계속되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유지 발언에 국채금리 상승했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 또 우리 시장은 오늘 개장 전부터 코스피는 또 삼성전자가 과연 월요병을 이겨낼 수 있을지, 코스닥에서는 HLB의 파장이 어떻게 수급 이동 흘러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일단 한번 자세히 보시죠. 코스피에서 선물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그 탄력이 둔화되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기관의 수급 통해서 빨간불 마무리는 됐습니다. 2742선 종가 형성했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 우위 보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HLB의 여파 컸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하한가 보이면서 지수에 영향 컸는데 여기에서 또 알테오젠이 시총 3위로 등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또 알테오젠에서 제약바이오 쪽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까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47선에 마무리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이저의 수급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시장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자금이 밸류업과 또 반도체로 유입이 되면서 대형주의 강세장이었다. 전반적인 부분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I를 키워드로 반도체와 또 비철금속 쪽에 그 섹터가 좀 더 강세였다는 부분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비철금속 안에는 더 세부적으로 구리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 안에서는 또 전선과 전력 쪽 빼놓을 수가 없죠. 기관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까지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또 재룡전기까지 수급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구리 쪽은 고려아연 외국인의 수급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료 쪽인데요. 수출 모멘텀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K푸드의 강세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강세는 이루 말할 것이 없고, 오늘은 농심에서도 키 맞추기 장세로 인해서 강세가 또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김푸드 쪽에서도 오늘 강세, 김업체 강세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남겨두고 있다. 이번 주 장에서 지켜볼 만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HBM을 키워드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많은 분들 고민되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 그 부분 또 세세하게 짚어드릴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 시간 통해서 전략 세워보시죠. 자, 그리고 장중 전략은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샵 3989 통해서 쌈짱 2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팍스탁 이렇게 검색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2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HBM 열풍은 이제 끝난 것인가? 입니다. 22일이죠. 이제 실적 발표를 내놓을 엔비디아. 최근에 드라켄 밀러라는 억만장자 투자자가 엔비디아를 매각을 했고 AI가 지금 조금 과장돼 있다라는 코멘트를 꺼내 놓으면서 요즘 굉장히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딱 간밤에도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바가 있더라고요.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에 있는 엔비디아 때문에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속 시원한 상승세는 일단 못 보여주고 조금 조정받는 구간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HBM 열풍 이제 끝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AI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HBM 시장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에만 150%나 성장을 했고요. 5년 뒤에는 무려 이 시장 규모가 50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에이스 임직원 여러 명을 이 HBM TF팀으로 투입을 하기도 했고 SK 하이닉스 역시도 내년 HBM 이미 완판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3분기부터 HBM3E 양산을 바로 추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슈 속에서 그래도 하드웨어 쪽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대로 끝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SOFC는 새로운 테마가 될 것인가입니다. SOFC, 그러니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뜻합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수소나 알코올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연료를 즉시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를 우리는 연료 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안에는 보통 전해액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 전해액 대신에 세라믹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SOFC라고 합니다. 이 특징 살펴봐야겠죠. 즉각적으로 전기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즘 이 AI 칩의 혁신 속도를 고려를 했을 때 빠른 전력 확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천연가스 업체 CEO는 이런 말을 꺼내놨어요. AI 붐은 천연가스 없이 불가능할 것이다. 정말 강한 어조였죠. 때문일까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나서 조금 조정받는 구간에 있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미코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상한가에 안착하고 나서 등락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우상향 그래프를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AI는 전력을 먹는 하마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전력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전선, 원전, 그리고 그 다음은 과연 SOFC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전석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 와주셨네요. 네.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좀 탄력이 둔화됐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코스피 시장은 오르겠죠. 이제 좀 앞으로 오를 것 같고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양봉 마감이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삼성전자가 오늘 또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좀 이끄는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 그 이제 뭐 원래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시황 방송인데 이제 시황에 가는 건데 좀 이제 삼성전자가 제 기준에는 이게 네. 너무나 이제 좀 매수 타이밍이 와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좀 대응 매뉴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면 매수하세요라는 게 바로 이제 오늘 같은 모습이거든요. 보시면은 자 이제 그 3일선이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 있죠. 이제 3일선이 쌍바닥이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서 이 저점을 깨지 않은 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장 그 안전하고 기회비용을 줄이는 그런 차트 매매 자리를 얻으면 21선 쌍바닥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은 21선이 원바닥, 그다음에 쌍바닥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쌍바닥 이렇게 이제 상승 명목점을 그리고 요래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아직 삼성전자 쌍바닥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쌍바닥이 잘 안 보시면은 20일보다 조금 빠른 한 15일 정도를 한번 놓고 보세요. 15일 정도.
10월 이동평균을 놓고 좀 보시면은 쌍바닥이 잘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어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10월 이동평균선이 원바닥, 그다음에 쌍바닥을 그리고 있죠. 10월 이동평균선이 쌍바닥을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3일선이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이에요. 21선이 눌림목 자리이고 이제 21선 눌림목이 아니라 돌파 자리죠. 돌파 자리이고 아마 올라갈 겁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올라갈 거고 이따가 뭐 키워드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라떼 주식 때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고 이제 작년에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삼성전자가 막 6만 원에서 6만 5천 할 때 삼성전자 8만 4천 원에 가는 게 전 재산과 오른쪽 손모가지를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8만 6천 원까지 갔어요. 일단은 8만 6천 원까지 갔고,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얼마까지 바라보냐라고 했었을 적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9만 4천 5천 원대도 가능하고, 지금 이 삼성전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규 매수를 언제 하나. 그런데 어떤 종목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제 주식 투자하고 있어서 목표가라는 게 있는데 저는 목표 기간이 중요해요. 목표 기간. 이거를 언제까지 들고 있을 것인가.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보다는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달까지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7월 달까지는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빠지지 않고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점차 이제 수급이 이제 몰릴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이제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 수익률 대회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실은 삼성전자 종목 교체를 해요. 나중에 야 삼성전자 좋다고 그래서 너 왜 종목 교체를 하냐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정말 그 좋은 매수 자리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수익률 배틀이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배틀 프로그램 특성상. 배틀 특성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가지고 있던 정보 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실은 이제 보유 종목이 이제 포트 변경이 없으면은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피디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바꾸게 되는 건데 삼성전자는 제가 포트에서 변경하지만은 만약에 종목을 6종목까지 끌고 간다면 저는 삼성전자 끌고 갈 것 같아요. 끌고 갈 것 같고 제가 이제 포트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나빠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 프로그램 특성상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가는 종목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슬픈 거는 그 종목은 오늘 좀 파란불이에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가 정말 지수 기여도가 큰 종목이잖아요. 오늘 예,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 11% 넘는 지수 기여를 했다는 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목표 시점을 두고 삼성전자 공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또 전략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삼성전자 관련한 리뷰는 잠시 후에 종목 전략 부분에서 더 세세하게 잡아드릴 거고 일단 오늘장 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는 그래도 양봉 마감했기 때문에 반가운 양봉 마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당분간은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와 함께 시장 큰 틀 안에서 더 세부적인 종목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또 두 가지의 강펀치 키워드 잡아주셨어요.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 HBM 열풍은 이제 끝난 것인가? 라고 잡아주셨네요. 제가 또 아까 오프닝에서 매크로 지표보다 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이건 뭐 전 세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뭐 두루두루 이제 그 업황에 대한 들의 개인적인 이제 그 견해라든가 아니면 네. 뭐 왜 삼성전자를 저기 편입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하나씩 그- 풀어주시죠. 일단은 시황에 대해서 좀 첨언을 좀 드리면은 요즘 그렇게 악재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앵커님? 맞아요. 이렇다 할 악재도 없고 네. 그렇다고 또 호재도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때 이제 주식을 잘 사야 되는데 일단은 좀 과거로 좀 돌아가 볼게요. 한 달 정도 이제 돌아가 보면은 아마 반도체 아마 크게 출렁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TSMC에서 실적 전망치를 좀 낮췄습니다. 4월 19일 날에. 그래서 TSMC가 막 급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황 끝나고 이제 HBM은 끝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도 그때 저기 뭡니까 그 ASML 그 영업이익 발표가 됐는데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ASML 또 주가가 급락했고 같은 날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었어요. 폭락.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인텔, 퀄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쫙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TSMC에서 실적 전망을 낮추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에 영향을 주고 ASML도 이제 내려왔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흐름을 보면은 TSMC 보세요 한번. 주가가 저기 노란색 친 데가 그때 실적 전망치가 하향할 때거든요. 그때가 최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근데 좀 TSMC가 좀 개인적으로 열받는 게 있어요. 제 목소리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HBM이라든가 AI 시장은 좀 뭐 목표가를 목표 전망치를 낮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TSMC에서 지금 어디까지 뭐 하려면은 파운드리에서 뭐려면 이제 디램까지 뭐 사업을 영역을 넘는다, 그런 뉴스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여러분들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적에 내가 어떤 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하려는 그 대상이 레드오션이고 침체 국면이면 하질 않겠죠. 근데 TSMC가 디램까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거는 이쪽 HBM이라든가 AI 쪽이 관련 AI 쪽이 성장폭이 크기 때문에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몇 년 전이죠. 보통 2019년인가 그때 일본이 삼성전자한테 반도체 관련해서 주요 소재를 하고 차단한 적이 있었죠. 네? 수출을 규제를 했잖아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됐었죠. 네.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뒤에 나올 얘기는 이어지는 건데, 일본이 되게 삼성전자를 되게 무서워한다. 만약에 무서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분명히 삼성전자가 무서우니까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거를,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거다가 고춧가루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결인데 TSMC도 그때 실적 전망치는 뭐 낮췄지만 실제로 그 다음에 하는 거 보면은 디램 쪽에다도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라는 얘기를 보면은 HBM이라든가 아니면 AI 쪽의 열풍은 쉽게 이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ASML도 차트도 보세요. 그때가 이제 영업이 악화됐었는데 이게 추가 급락하지 않고 횡보하죠. 만약에 업황 자체가 이때가 피크고 영업이익이 그 시발점이었다면은 ASML 주식은 추가로 내려왔을 겁니다. 당연히 내려왔겠죠. 피크라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엔비디아 보실게요. 이제 엔비디아도 그때 한번 TSMC 때문에 찬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먼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긍정적으로 네. 보고 계시네요. 일단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사실 엔비디아 하면 SK 하이닉스가 네. 우리 시장에서는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삼성전자 향 반도체 종목들은 그렇죠. 그렇게 또 힘을 쓰고 네. 있지는 또 못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전략 챙겨야 될까요? 지금 이제 HBM SK가 SK 하이닉스가 그냥 대장이죠. 그러니까 대장 쪽으로 이제 좀 그럼 계속 그냥 SK 향 그리고 네. HBM 키워드 이렇게만 지금은 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 보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HBM에서 이제 8단짜리 지금 양산을 시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2단도 이제 양산에서 납품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납품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만약에 움직이게 될 겁니다.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이때 3월 20일 날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이때는 뭐 때문에 움직였냐면은 실제로 이제 실물을 보여준 거예요. HBM 실물을 이제 보여줘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이제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좀 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삼성전자에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뭐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죠. 거침없이 삼성전자보다 확실히 조정이 없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대세는 SK 하이닉스니까 SK 하이닉스가 내려왔을 때 뭐 눌림목에서 사는 전략도 괜찮고, 그래도 삼성전자가 그래도 디램 쪽으로는 세계 1위인데 얘네도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혹은 어차피 이제 실적 양산이 시작되고 납품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2분기 때 실적을 만약에 좀 기대한다면 실적으로서 좀 이렇게 좀 극적으로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반등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삼성전자까지는 괜찮은데 그 위에 밑에 있는 하이 밸류 체인에 있는 것들은 조금 뭐랄까 좀 이제 고평가된 것도 있고 이미 좀 한번
해먹었다는 얘기는 좀 그럴까요? 아무튼 좀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다. 시세가 나왔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버벅거리고 있죠. HPSP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런 하단에 있는 것들보다는 어떤 모멘텀이 살아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러니까 완성품에 해당하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쪽에다 이제 포커싱을 좀 두는 게 좀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요, 이제, 멘토님. 예. 멘토님 아까 9만 전자 목표로 예. 본다 하셨잖아요. 예. 그럼 예. 삼성전자가 9만 전자까지 가기 위한 강력한 모멘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좋게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 같이 크게 움직이는 거는 테마로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크게. 예? 테마로서 크게 움직이는 건 1,000원, 2,000원짜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제 이런 시가총액을 이끄는 건데 이제 실적이 가장 큰 모멘텀이고 그런 모멘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오늘 삼성전자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이제 크게 막 나올 것 같아요. 기존보다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거는 좀 SK 하이닉스보다 한 발 앞서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좀 비슷하게라도 가라. 그렇다고 12단이라도 펄테스트 통과한 이런 뚜렷한 예, 걸 그렇죠. 보여준 것도 예. 아니고. 12단이라도 좀 이렇게 좀 팔아가지고 냄비대에다 납품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거 좀 보여달라는 건데 이제 네. 그것들은 이제 조만간에 뭐 개인적으로 가능한 그런 그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일단은 퍼포먼스. 우리 엔비디아가 납품 12단짜리 납품에 그거 두 번째는 실적. 근데 실적 부분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반도체 저번에 이제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엔비디아 납품하는 그런 강력한 퍼포먼스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또 엔비디아와의 퍼포먼스 그리고 실적까지 이 부분 모멘텀과 함께 삼성전자의 전략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워낙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련한 전략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또 장중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멘토님과 함께 시장 전략 빠삭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HBM 관련한 종목들의 현황도 살펴보면 좋겠는데, 멘토님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또 살펴보면 너무 확실하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종목들 볼까요? SK 하이닉스 역시 이 종목 볼까요? 일단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 제가 좀 돌려봤습니다. 이제 돌려봤는데 이제 매집비는 뭐냐면 그냥 증권사 거래를 잠깐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도 대비 매수가 비교해봤을 때 이제 매수가 많은 걸 찾는 건데, 그런 걸 봤었을 적에 지금 그래서 이제 매집비가 크게 나오면은 주가는 이제 크게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스페타시스랑 이제 SK 하이닉스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는 역시. BBC 네, BBC. BBC가 방송국 이름은 아니고 이제 등급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등급이 200%가 넘어가면 이제 B등급이라는데 B등급이고, 그다음에 전체 창구에서도 골고루 매수한 거고, SK 하이닉스는 A등급, 그러니까 398%입니다. 그러니까 구했던 기간은 각각 SK 하이닉스는 3월 21일서부터 그렇게 지난주 금요일까지고,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는 3월 4일서부터 지난주 금요일인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한번 SK 하이닉스와 SK 하이닉스는 3월 21일서부터 제가 구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월 21일이 여기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러니까 거래량이 여기 실렸죠. 여기 실렸잖아요, 여기 딱 실리고 나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됐죠. 증가가 되고 나서 요 거래량 증가가 되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보면은 이걸 매집봉이라고 하는데, 매집봉 뜨기 전에 전저점을 좀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매집이 잘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매집이 좀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이수 스페셜이 나왔네요.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예.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3월 4일서부터 구한 거예요. 3월 4일은 이제 이날이거든요. 제가 매집비를 구하는 게 언제냐면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릴 때예요. 저 실리고 나서 저 거래량에 과연 정말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아보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비를 쭉 구해봤는데 아까 이제 200%가 넘게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세력이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좀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이제 뽑아오는데 이제 그 기저에 이제 뭐가 이제 깔렸냐면 이거 꼭 설명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주도 찾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식을 할 땐가 안 할 땐가 그것부터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이랑 잠깐 통화했는데
통화가 아니라 대화를 했는데 네, 대화했죠, 저희. 방송에서 대화했는데 악재가 이렇게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죠? 악재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크게 이제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할 때죠. 환율도 그렇게 뭐 부담스럽진 않아요. 뭐 1,400원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업종에서 할 것인가를 했었을 적에 그 HBM 열풍은 이제 끝난 것인가 제가 갖고 온 키워드인데 안 끝났어요. 시장이 꾸준히 상승입니다. 꾸준히 상승. 그러니까 상승이 7조, 19조, 26조, 50조.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사업을 영위해서 돈을 벌어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업종 내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먼저 HBM 관련해 가지고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HPSP 뭐 PSK 홀딩스, 이스페타시스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이제 뭐 밸류체인 하위 있는 종목, 하위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이미 좀 이제 끝났다는 좀 생각이 들고, 하지만 완제품 만드는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은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HBM 시장도 커지만 그와 또 결을 같이 하는 게 AI 시장도 4년 뒤에는 196조에 달합니다. 현재 10배 급성장을 합니다. 10배 급성장. 만약에 여러분들 그 쉽게 해서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이제 망한 업종이 어디냐면요.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가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에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없어졌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MP3 만드는 회사도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이슈가 나왔었을 적에, 어떤 제품이 나왔었을 적에, 신기술이 나왔었을 적에 살아나는 쪽하고 커지는 쪽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랬었을 적에 HBM은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끝난 건 아니고 이러한 HBM이라든가 아니면 AI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는 수요가 일어나고 올해 이제 슈퍼 사이클에 이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지금 좀 기대감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HBM 열풍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안 끝났고 단 그 대상을 조금 이제 하이 밸류체에 있는 것보다 완성품에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좋습니다. 이렇게 또 깔끔하게 결론을 내주셨어요. 강펀치 키워드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 아직도 폭풍 성장 중이다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안에서 좀 상위단에 있는 완성품에 좀 더 집중해 보자.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략적인 부분 종목으로 챙겨보면 좋겠다고 또 결론 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이 종목들의 흐름 같이 챙기면서 워낙 또 시장의 큰 흐름까지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려면 또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 SOFC는 새로운 테마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두 번째인데 SOFC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새롭게 파생된 테마라고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AI 수요 급증으로 뭐 구리, 전력, 전선 테마 아주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고점에 다다른 종목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젠 여기에 좀 집중해 볼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 관점은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보실까요?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우리한 지금 그러니까 부족한 게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은 그거에 대한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네.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전력이거든요. 전력 AI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AI 때문에 전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전력 송비 배송 그런 시설들이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고 교체 수요도 있고 그런데 또 구리값은 또 올라가고 있고 여러모로 이제 전력이 좀 부족하고 이쪽으로 테마가 쭉 몰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떴던 것들이 이제 구리 관련 테마주도 올렸고 그다음에 전선 관련 테마주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 테마주도 슬슬 이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죠. 전선 플러스 그다음에 뭐 원자력 테마에 엮여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하기 전에 쭉 보니까 그러면은 뭐가 좀 전기 전선관 중에서 좀 뭐가 좀 덜 올랐을까라고 봤었을 적에는 근데 수소 생태계에 있는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좀 이렇게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소개시켜드려서 갖고 왔고요. 일단은 준비한 PT 자료는 뭐냐면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은 연평균 성장입니다.
연평균 성장이 이제 좀 높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평균 성장률이 1%대면은 굳이 이제 투자 가치는 없겠죠. 왜냐면 뭐하러 투자를 해요? 은행에다가 저거하면은 은행 이자가 더 많은 그 이익을 주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관심이 중요하거든요. 연평균 성장률도 중요하고 관심이 중요한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대안으로서 이제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천연가스에서 이제 수소를 수출해가지고 산소와 이제 융합을 시켜서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공해이고 그다음에 좀 금액도 작고 이제 발생되는 발전 원가도 낮아지고 그래서 지금 이 고체 산업 연료 전지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팍스영지 TV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매집비를 몇 개 좀 구해왔어요. 몇 개 구해왔고 좋습니다. 또 이 테마가 과연 또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네. 또 이 테마의 무게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매집비 프로그램 통해서 또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종목을 한 3개를 갖고 왔습니다. 3개를 갖고 왔는데 이제 하나 좀 보시면 어머나 이게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 종목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두산 퓨어셀 종목을 보시면은 이 매집비가 193%가 나왔어요. 매집비가 193%가 나왔고 이제 LTC라는 종목은 85%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두산 퓨어셀은 193%인데 LTC는 85%인데 특정 창구에서 54억을 매집을 했어요. 특정 창구에서 LTC는 이 종목을 특정 창구에서 그러니까 특정 창구라면은 개인 투자 창구가 아니라 소면은 기관 투자 창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LTC는 85%지만은 특정 창구에서 54. 그다음에 두산 퓨어셀은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매집했는데 이제 주가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올해 살짝 음봉입니다. 음봉이고 그다음에 LTC는 양봉은 8%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두산 퓨어셀이 지금 매집비가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좀 하라는 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3일선 있잖아요. 제가 매수 타이밍이 제일 빠른 게 3일선이에요. 3일선이 이제 요래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때 3일선이 이렇게 위를 향하고 3일선이 이렇게 위를 향하고 여기 이렇게 양봉으로 딱 안착을 할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L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8%인데 조금 기다렸다가 이거는 조금 한 15,500원이나 16,000원 정도에 좀 기다렸다는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물음표를 해서 갖고 온 종목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376%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높은데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저랑 친하신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3일선 전략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물음표 가득한 종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멘토님과 친한 분들께만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매집비 돌렸을 때 376%거든요. ACC 등급 나온 거면 정말 높은 등급인 건데 자, 친해지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거든요. 링크 통해 들어오셔도 되고 혹은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이렇게 2글자 보내주시면 또 멘토님과 친해지실 수 있습니다. 친해지시면 이 물음표 가득한 종목 함께 가져가시면서 전략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가지 강펀치 키워드 짚어보면서 또 멘토님의 시선도 바라봤습니다. 이제 종목 전략 본격적으로 수립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 상황실 먼저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바로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이정호 멘토님의 코책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줬지만 오늘은 조금 안타깝게 8% 넘게 급락을 하면서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 나오셔서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잘 편입이 됐고요. 하지만 아쉽게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양식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기염을 토해내더니 이번 거래일에도, 그러니까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목표가인 40만 원 웃선에서 50만 원에서 거래가 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벌써 2차 목표가를 달성한 다음에 이 한 종목만으로 거의 더블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진짜 주식팀이십니다. 이 진짜 주식팀의 동원 F&B, 검은 반도체라고도 불리죠. 이 김 때문에 잡아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추가 강세 보이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수익률 더 채워졌고요.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등에 업고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조금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전석 멘토님이신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6거래일 동안 내림세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비철금속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 오늘 2%대 강세 보였고요. 그 외 다른 비철금속 종목들 역시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LS 그룹주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함께 오름세 보였고요. 오늘 4%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일단 매도 처리됐기 때문에 한 포트가 남아있거든요. 어떤 종목으로 편입을 해주실지 잠시 후에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쌈장을 또 뽑아볼 차례가 됐죠. 오늘의 쌈장은 어떤 분이 됐을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역시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와, 더블을 넘어서서 105% 넘는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점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위의 전석 멘토님 역시도 너무 잘 해주고 계십니다. 35% 넘는 수익을 저희에게 안겨다 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순위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종목 전략 수립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팍스탁의 전석 멘토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리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종목으로 활약을 했을까요? 멘토님, 저희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먼저 좀 털어내 볼까요? 삼성전자 네. 오늘 좀 매도를 한다고 했지만 네. 실제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이율배반적인 건데 이게 수익률 게임이다 보고 이제 포트가 좀 이게 변경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좀 덜 탄력적인 종목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했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매도를 했지만 매수 타이밍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ST팜을 볼까요? ST팜. 좋습니다. 자, ST팜은 이제 목표가를 상향했던 종목인데요. 이제 그 밸류 차이를 이제 수직 계열을 했다고 해서 저는 좋게 봤고 이제 수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수급.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이고 이제 수급을 보면은 이 추세 실적 수급 이제 삼박자를 제가 좋아하는데 한번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 수급을 보면은 수급이 현재 지금 계속해서 기관 투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이게 바이오 종목을 지금 기관 투자들이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금융, 투신, 연기부, 사모펀드 4대 주자가 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워낙 기관 투자들의 매수 비율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ST팜은 추세적으로도 좀 괜찮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맞아요. 그러니까 ST팜이 추실수 종목이다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예. 추세, 예. 실적, 수급 다 예. 좋다. 예, 맞아요. 목표가 그래서 상향해 주셨던 종목인데 계속해서 또 목표가 예. 상향해 주신 부분 지켜가면서 또 기대감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 오늘로써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제거하는 걸로, 제외하는 걸로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좋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배틀 속에서는 배틀 포트폴리오는 오늘 제외하는 걸로 하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는 분명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맞습니다. 네. 점 꼭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어떤 거 볼까요? 이번에는 풍산을 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또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어요. 근데 이제 풍산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제 차트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가격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가격은 요래요래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보조지표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걸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하락 다이버전시라고 합니다. 이제 가격은 올라가지만 보조지표를 내려가는 거 하락 다이버전시라고 하는데 풍산에서 오늘 좀 이틀 전에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와가지고 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수급을 보면은 또 풍산은 또 외국인이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화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내일이나 모레 좀 더 보고 나서 매도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 중이고, 또 매도를 했을 때 또 대체적으로 이제 사야 될 종목들도 좀 이제 좀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좀 바로 기민하게 좀 대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와 종목 전략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기민한 전략 어떻게 주실지 과연 또 방송 중에 전략을 가격 전략 꼭 챙겨 보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가격 전략을 생방송 중에만 드리기 때문에 꼭 저희 방송 챙겨 주셔야 된다는 점도 한 번 더 상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종목 하나 더 챙겨보죠. 네, 일진연기가 남았죠. 일진연기는 죽진 않았어요. 지금 여기 거래량을 빵 실리면서 이제 털고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가격 조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라면 내려오는 걸 가격 조정이라고, 옆으로 가는 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했는데,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오히려 기간 조정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이제 홀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새로 갖고 올 종목 소개하기 전에 친해지면 이제 알려주겠다고 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매집빙, 화장품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좀 공개를 하려고 해요. 이제 뭐냐면 토니몰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청자분들이랑 좀 친해진 것 같으세요?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닌데. 그래도 아직 그런 좀 사이는 아닌데. 친해져 보자라는 마음이 마음으로.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네, 마음이 약해가지고 역시.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토니몰이는 이제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유럽 그 이제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는 이제 강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갖고, 이제 문화를 수출하면서 화장품들도 다시 이제 주목을 받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매집비가 높은 종목인데 아직 매수 타이밍이 안 와서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저번 주 월요일이 이때요. 5월 13일 날. 5월 13일 날 이때 제가 이제 들고 왔다가, 아닌데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킵을 했던 종목인데, 자, 오늘 이제 슬슬 매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눌림목 자리예요, 눌림목 자리. 그래서 언제 매수를 하시냐면, 저는 가격보다 상승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나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냥 대놓는 가격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려면은 3일선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3일선이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양봉으로 요 옆에 딱 이렇게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제가 동그라미 쳤죠.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청자 여러분들, 토니몰이 매집비가 높은 종목이고, 화장품은 지금 K컬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음식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하나입니다. 업황이 회복되고 있고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토니몰이 실적도 괜찮아요. 제가 실적 확인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3일선 이렇게 요래 올라가고, 양봉으로 빨간색 양봉 이렇게 딱 이거 안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손절 라인은 아마 여기가 될 거예요. 안착을 하면 손절 라인은 여기. 안착하기 전에 최저점 여기가 얼마냐면은요, 한 8,5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일진전기의 차트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말씀해 주셔서 목표가 상향해 주셨던 부분 꼭 함께 기대감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물음표 종목은 토니몰이었어요. 이게 문화가 수출된다는 점, 이 부분이 모멘텀이라는 건 엄청난 부분이다. 이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K뷰티, 뭐 K푸드, 이 부분 꼭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을 또 짚어주셨는데, 이 안에서 또 상승 필중 조건이 맞아 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3일선 꼭 한번 지켜보자 전략 챙겨주셨으니까 함께 가져가시려면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삼성전자는 제외 종목으로 됐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이 그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멘토님. 그렇죠. 새로운 친구 어떤 친구일까요? 삼성전자 매도 차례인 거 취소는 안 되죠. 취소는 안 돼요. 여기 냉정하네요. 안 돼요. 새로운 친구 어떤 친구일까요? 자,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전자 재료는
제가 좋아하는 추세, 실적, 수급 3박자에다가 추실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매집비까지 놓습니다. 그래서 추실수, 추실수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세, 실적, 수급이고 이제 재료가 좋으면은 추재수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추실수고 이제 실적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창고라든가 특정 창고에서 95억 정도에서 70억 정도에서 95억 정도 이제 매집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좀 제가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는지 좀 차트를 보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차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는 거래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근데 제가 거래량을 구해봤는데 거래량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친하게 알려드리는 건데, 자 거래량이 이렇게 고맙습니다. 거래량이 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거래량 터진 때 저점 있잖아요, 저점 위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거는요, 이게 매집이에요. 이게 매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자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터졌잖아요, 이렇게 터졌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 위에서 반등을 하면은 이거는 매집이에요. 이거는 매집입니다, 여러분들. 자, 올라가는 종목의 필요 충분 조건이 이런 거예요. 예. 자, 여기도 먼저 거래량이 살짝 여기보다는 요런 데 여기 거래량이 좀 터졌거든요. 살짝 많이 나지만, 근데 올라가면서 여기 거래량 터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거래량이 또 이렇게 솟았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섰어요. 자, 거래량이 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게 매집이려면 어떻게 나야 되냐면은, 이게 매집이려면은 잠깐만 좀 확대를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집이려면은 주가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 거래량 실린 양봉 터지기 전에 저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이 위에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해야 돼요. 그렇게 반등하면 이게 매집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저는 가격적인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가격적인 전략은 제가 이제 97,500원을 얘기했어요. 97,500원을 얘기했는데 97,500원이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내일 바로 올라가서 안 올 수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건 수익률 배틀 게임이니까 저는 가격을 얘기할 수 없지만, 실제로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오면은 그 양봉 밑에 저점에다가 줄을 긋고 그 위에서 삶일선이 이렇게 반등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으로 97,500원을 얘기하고 뭐 손절가 목표가를 얘기했지만, 일단 목표가는 125,000원입니다. 삶일선 안착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삶일선 이렇게 안착하고, 안착했을 때 위치가 여기 저점 92,500원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이 주식은 이때가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 매집비 구했던 그 기간이 어디냐면은, 매집비 구했던 기간이 4월 15일서부터입니다. 4월 15일. 4월 15일이 어디냐면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요 구간서부터 계속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구했던 매집비가 높게 나왔다는 거죠. 실적 되게 좋게 나와요. 2분기, 3분기 계속 60억, 75억 계속 빵빵 터뜨리면서 올라가고요. 자, 실적이 좋으면은 기관 투자는 외인 투자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죠. 지난 한 달간에. 자, 실적, 수급 괜찮죠? 자, 수급 괜찮죠? 실적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2분기, 3분기 연속해 좋아지고, 추세가 올라가고 있고, 매집비도 좋게 나오고, 거래량도 실리고. 그래서 추세, 실적, 수급, 매집, 네 박자 종목이에요. 예. 대주주들 재료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오늘 음봉인 게 참 안타까운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추실수가 아니라 추실수매 종목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오늘 편입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새로운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일단 추세 측면에서는 3일선 기준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점 잡아주셨고요. 실적은 2, 3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 또 좋다 말씀해 주셨고, 수급은 기관의 수급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였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가격 전략은 매수 시점 97,500원, 목표가 125,000원, 손절가 83,000원까지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